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새로운 갑질,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 녹취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큰딸 조연아 씨 그 땅콩회항 그 사건에 조연아 씨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데 이례적으로 남편이 부인 조연아 씨에게 상습 폭행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참 이례적입니다. 네. 이번엔 그러니까 이혼 소송하고 있는데 남편이 네. 아내한테 계속 맞았다.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의 사유로도 폭행을 당했다라는 사유가 들어가 있고 네. 사실 대기업에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아야 될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혼도 보통은 뭐 협의 이혼한다거나 조정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해서 내용도 공개가 됐고 거기에 더해서 이 남편이 아내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폭행을 뭐 수차례 당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고함을 지르고 목을 졸린다든가 아니면 태블릿 PC를 던지는 바람에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 사진 같은 것들 그리고 사진도 있습니다. 예. 볼까요? 뭐 목이 조연아 씨의 남편입니다. 네. 네, 스스로 아마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기 손자국이 좀 있죠. 얼굴에도 상처가 좀 나 있고 발가락 같은 데를 다친 사진도 있습니다. 저거는 태블릿 PC를 던졌다고. 예, 그렇습니다. 집어 던져서 그렇게 됐고 이 태블릿 PC가 망가져 있는 모습까지 사진을 다 찍어서 이 네. 부분을 고소장에 첨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혼하는 과정에서 아마 협의 같은 게 잘 안 됐나 보네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리고 네.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혼에 저렇게 고소를 해서 형사 사건화가 되면 네. 본인의 이혼 소송에서 여러 가지로 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이겠죠. 그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죠 조연아 전 부사장이 우리 아이들도 학대했다 이런 주장도 해요.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이를 기를 자격이 없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집어던져서 물건을 부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또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쌍둥이 자매거든요. 아이한테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제 이런 네.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 이혼 소송의 양육자 지정 청구, 그러니까 내가 기르겠다, 아버지가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런 뭐 사실인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조연아 전 부사장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서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좀 네. 발표를 했어요.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은 다 허위에 해당하고 그게 이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 네.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겪은 일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좀 뒤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변호인에 따르면은 남편이 오히려 그러니까 조연아 씨가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도 여러 차례 시켰었고 네. 집안에 뭐 술을 하도 마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았더니 집안에 술을 감춰놨다든가 아니면 주변 동네에 뭐 술을 파는 곳들을 조연아 씨가 찾아다니면서 술을 팔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술을 남편 박 씨가 성형외과 의사라면서요. 예, 성형외과에서 네, 두 술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긴 많이 마셨나 봅니다. 근데 박 씨 주장은 또 내가 어디를 가도 직원들이 감시하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술 많이 마시게 됐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하는 듯한 녹취록 같은 게 지난해 이제 폭행 관련해서 좀 나오기도 했었죠. 운전기사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혼을 나는데 그 네. 이유가 남편의 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혼나는 그런 녹음 파일이 또 공개되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내가 감시를 당하는 입장에서 알코올 중독이 네. 좀 심해진 게 있다라고 남편은 또 다시 한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현아 부사장의 어떤 폭행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그 쌍둥이 자녀는 그런데 또 남편의 그 아버지가 또 이게 알코올 중독이나 술에 과중하게 마신다면 의존증이 있다는 것도 네. 또 자녀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쪽이 더 심각한 상황인지를 좀 밝혀야 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으로 형사 고소까지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조금 더 양육권 지정 청구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거고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좀 씁쓸하지만 뭐 요즘에는 서로 키우지 않겠다고 다투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그나마 양쪽은 서로 키우겠다고 다투기는 하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납득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2018년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고 성형외과 전문의로 만났고 그런데
사이가 벌어진 것은 8년 만에 파경이다. 네. 네. 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2010년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그 화제가 됐어요. 보통 이제 대기업 뭐 가문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뭐 대기업 가문끼리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인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데 뭐 성형외과 의사 뭐 서울대 출신이긴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하고 결혼을 했고요. 초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는데 이게 두 사람이 사이가 좀 틀어진 게 2014년 땅콩해양 사건 이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조연아 씨의 행동이 뭐 거칠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두 사람은 별거 중인 상황이다. 그리고 작년에 결국 4월에 남편이 이혼 청구 소송을 내게 된 거죠. 남편 측에서는 조연아 전 부사장이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조연아 전 부사장의 어머니 이명희 씨 이야기할 건데 거기도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연루돼 있잖아요. 근데 조연아 전 부사장이 그 집에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도 뭐 학대나 갑질을 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들 휴가를 가는데 월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월급을 받아라. 왜냐하면 휴가 갔다 돌아오지 않을까 봐. 그리고 집에서 이제 뭐 폭행이라든가 폭언을 하면서 접시 같은 것을 깨는데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깬 거니까 월급에서 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일인데 여권을 빼앗아서 못 도망가게 했다. 그리고 이거 여권도 없는 상태에서 너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 체류자로 잡혀간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조연아 전 부사장이나 이제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은 이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도 불법이라고 해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그렇게 불법으로 고용한 도우미에 대해서 갑질도 했던 것으로 그런 아직까지는 주장이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어떻게까지나 지금 말씀하신 건 남편 측의 주장입니다. 주장이죠, 네, 아내가 그러니까 조연아 전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까지 갑질을 했다. 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말을 세게 하시는 분이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욕을 하는 그 녹음 파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2015년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녹음한 내용입니다. 이명희 씨가 가사 도우미들을 향해 지르는 소리입니다. It's as simple, isn't it? Oh, you're kidding. 영어로 되어 What 있습니다. can I do then? 잘 들어보면 아이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근데 욕설을 계속합니다. 죽여버릴 거야. 뭘 이런 다 있어 그냥. 당시 이 집에는 그 조연아 씨, 그러니까 딸의 아이들, 그러니까 손자들이 있었던 거죠. 쌍둥이 손자들. 그 후에도 욕설이 계속됩니다. 제가 이게 14분 테이블 자료를 받았는데 많이 줄여라고 했는데 더 줄일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사 도우미들은 상습적으로 이런 욕설을 들어왔다는 거죠. 뭐 그랬다는 거고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어로 섞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을 향해서 했던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법 고용으로 결국에 재판에까지 넘겨졌는데 들어보시면 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사정도 좀 짐작은 갑니다. 이게 국내에서 내국인이 저런 식의 폭언을 견디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뭐 제가 뭐 필리핀 분들을 뭐 비하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그분들을 그렇게 묶어놓고 못 도망가게 해놓고 일을 시키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저 집에서 며칠을 견딜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한국말을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저렇게 쓰면서도 필리핀 가사 도우미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나 있을는지 그러니까 거의 자기의 화를 왜 필리핀 가사 도우미냐 이유가 그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법적으로 지금 그 문제를 얽혀가지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가 된 거죠.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뭐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 의문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22차례 걸쳐서 폭언 폭행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 집어던지고
뭐 이렇게 한 행동이 거기에서만 지금 이제 사건화돼 있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필리핀 가사 도우미부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런 식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평소에는 가정부들을 아꼈는데 순간적으로 화를 못 이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입장. 근데 전 대한항공이요. 네. 그러니까 한진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민들이 좀 상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변명도 아닌 이런 걸 자꾸 내놔가지고 국민들의 화를 더 돋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가사 도우미들을 불법적으로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돼 있고 워낙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다음 달 네. 20일 날 첫째 번에 잡혀 있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조금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가 이제 관세법 위반, 네. 그러니까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수년에 걸쳐서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마치 이제 택배 이용하듯이 들여왔다라는 부분들이 잡혀 있기도 하고요. 뭐 사실 이게 조현민 전 전무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현민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그때 왜 저 컵 던지면서 유리컵 다시 던지고. 불거진 거 아니에요? 유리컵 네, 던지면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일가 전체가 여러 가지 재판인데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도 뭐 약사법이나 특경가법상 배임이나 횡령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음 달에 주주총회 있습니다. 네. 주주총회에서 과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좀 저는 의아하고 대한민국이 어쨌든 가장 최고의 항공사인데 이 얘기가 1년 넘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씁쓸하네요. 전달을 하면서도.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사건건 오늘 사진관 준비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고르다 덜 자극적인 걸로 골라봤습니다. 예, 근데 저 얘기가 저는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어쨌든 공당의 전당대회에서 나온 얘기가 저보다 더 심각한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공당으로서 얘기를 하려면 저런 내용들은 좀 내부에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근데 김준규 후보가 뭐 처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미남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남이라고 안 하고 다른 자당의 대표들만 미남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기의 잣대가 좀 공평했으면 좋겠고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자꾸 이렇게 험한 말들이 오고 가면 네. 국민들이 아예 외면하고 등을 돌린다 이런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또 SNS를 올렸는데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요. 김준교 효과가 반영되는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는데 500원을 건다. 희화화를 시켰어요. 저는 뭐 내기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걸 봤는데 500원을 건다는 건 도대체 뭐 자기가 참고 있는 전당대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바라면서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정치 말의 품격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정두환,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